자, 유형 3번 했고 이제 유형 4번 255번 봐봐. 이제 앞에서 집합되었던 거랑 계속 섞어야 돼서 255번을 보시면 지금 전체 집합이가 8 이하의 자연수니까 여기까지 돼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조건 PQ 있고 진리집합도 이제 대문자로 PQ라고 돼 있는데 조건 P가 뭐냐면 X는 소수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럼 니네가 이걸 보고 진리집합 P를 적어볼 수 있겠어? 말해볼 사람. 진리집합을 적어보세요. P는 소수이다라는 조건이 있어. 2, 3, 5. 혹시 소수 못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소수 그랬더니 1.3 막 이러지 말고 이거 소수 2, 3, 5, 7.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not P이면 Q이다 다 참이 된대. 이걸 그냥 읽으면 어이씨 이걸 어떻게 풀어 그럴 텐데 잊지 마냐고. 그럼 이거 진리집합 한번 적어볼까요? 이게 참이 된다는 상태로.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야? P의 여집합 맞죠? not 그러니까 여집합 두 점. 그 다음에 포함되고 Q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니네가 요 P의 여집합을 불러볼 수 있어요? 1, 4, 6, 8. 자, 그러면 이렇게 써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 집합 배울 때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이다 그랬으니까 Q를 기준으로 읽으면 Q는 1, 4, 6, 8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Q는 어차피 얘의 부분 집합이니까 한꺼번에 읽으면 Q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Q는 1, 4, 6, 8을 반드시 포함하는 얘의 부분 집합. 그럼 1, 4, 6, 8 8개 중에서 이 4개 빼면 반드시 포함이니까 잠깐 뺀 거야. 그럼 4개 남았으니까 부분 집합 개수 몇 개? 16개. 따라서 답은 16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명제를 지금 풀고 있지만 결론이 집합으로 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잊어먹지 말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걸로 가볼게. 258번을 봐봐. 지금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거야. 258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 문제 쓸게. 아니 본인이 푼다고 생각하고 읽어봐도 돼. 거기 집합 얘기가 또 잔뜩 나와서 그래. P 교집합 R 은 R.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 은 R의 여집합. 그래 놓고 나서 다음 중 5개 중에서 무조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찾아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역시 집합 배울 때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공부를 해온 사람이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좀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온다는 사람은 칠판을 참고해. 얘랑 교집합했어. 포함 관계가 있는 집합이라면 교집합하면 작은 놈 생긴다.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P하고 R하고 교집합했더니 R이 생겼다는 건 R이 작은 놈인 거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준 거야. 맞죠? 그러면 이것도 같은 거 아니야? 여집합 잔뜩 붙어 있긴 하지만 얘와 얘의 교집합을 했더니 얘가 됐어. 그러니까 얘가 작은 놈인 거지. 그러니까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관계. 이 빨간 글씨 읽은 게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은 복습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왜 자꾸 개념 복습을 하라고 하는지 알아두시라고. 네 가지 동시에 쓰는 거 있었잖아. 이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중에 맞는 게 눈에 쏙 들어온다.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R이가 P에 포함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놓고 R이가 P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그렸겠죠. 그러면 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다시 한 줄 더 갈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맞는지 봐봐. 요 말은 여집합으로 봤을 때 Q의 여집합이 크니까 실제 R하고 Q의 자체로 포함 관계로는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이것도 저번에 써준 거. 그러면 Q가 R에 포함되니까 Q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밖에 더 돼? 이렇게. 자, 이제 완성. 그러면 아까 그랬지? 이게 성립한다는 게 진리집합하고 진리집합의 이런 포함 관계가 참인 거니까. 여기서 보면 Q이면 R이다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게 맞고, 또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거고, 또 R이면 P이다도 참인 거죠. 이게 다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지금 골라서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여기서 지금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랬네. 그러면 그냥 기억부터 볼까? P이면 Q이다가 참인가요? P이면 Q이다. 방향이 틀렸지. 동물이면 사람이다. 틀렸지. 기억 1번이 벌써 답이네. Q이면 R이단 여기 있고요. R이면 P이단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not P이면 not Q. 이거는 여기 있는 거네. not P이면 not Q. 요게 참이니까 R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으로는 이쪽이 커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not P, 이게 not P이면 not R, 이 말은 참이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저기 대우라고 하는 어떤 뭐 그런 관계가 있어. 배울 때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일단은 요거이면 요게 되니까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면 P의 여집합을 조건으로 not P 쓰면 되고 R의 여집합을 not R 이렇게 쓴 다음에 요게 되니까 요게 참이다라고 읽는 그런 방식이야. 자, 그래서 258번은 중요 문제입니다. 틀리기 쉬운 거. 계속 다 똑같은 얘기야. 자, 6번도 다 똑같은 말이니까 포함 관계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 5, 6이 같은 유형이에요. 자, 유형 7번에다가 별표 2개만 칠래? 유형 7번은 상당히 쉬운 내용인데 시험 문제에 필수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 지금 이제 필수 거기 유형 7에 나오는 내용을 일단 필기를 잠깐 해줄게요. 요런 말을 하나 할 거야. 이건 고3 때까지 사용하는 얘기고요. 발예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발예가 뭐냐?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 참인 거는 이제 판단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짓인 걸 말할 때 그러니까 참인 건 증명이 좀 쉬워. 근데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이렇게 되게 어려워. 나도 안 해. 그러면 거짓임을 보일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게 틀리다고 하는 예를 하나만 딱 들어줄 수 있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라고 하면 돼.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니네 판단해 볼 수 있어? 아까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이야 거짓이야. 1보다 크다는 건 이만큼이고 이게 P 진리집합이라고 하나? 3보다 크다는 건 요거 되니까 이게 참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되는데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가 안 되죠. 거짓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거짓이 되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걸 말할 때 거짓이 되는 예를 하나만 딱 들 수 있으면 그러면 이 명제는 그냥 거짓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례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발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x가 얼마면? 2 정도 되면 1보다는 큰데 그렇다고 해서 3보다 큰 거는 아니니까 지금 했던 말을 다시 들어봐.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는 거 그게 발례라고. 앞에 거는 되게 하는데 뒤가 안 맞게 되는 거 이게 발례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인다면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는 걸 하나만 찾을 수 있다면 무조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진리집합은 얘는 되고 그리고 얘는 안 되는 거. 이게 반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다른 말로 하면 차집합. 요게 지금 P인 거고 요게 지금 Q인 거야. 그래서 요거의 진리집합이 요만큼인 거고 그 다음에 Q 요거의 진리집합이 요만큼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말한 반리는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안에는 들어있고 대신 요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얘한테는 들어있고 P의 원소이면서 Q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 그 부분이 반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차집합 부분이기도 해요. 그죠? 다시 한번 반리라는 건 얘는 만족하고 그러니까 진리집합 P에는 들어있고 그리고 이쪽 진리집합에는 없는 거. 그게 반리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건.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이제 2학년이 돼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고르라는 문제가 가끔 출연해. 그때 이런 식으로 거짓이라는 걸 보이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얘는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례라는 게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번 그냥 기억을 해도 좋아. 이런 건데 앞에는 되고 뒤에 거 아닌 거. 차집합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말해볼게요. P이면 낙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집합으로 표시해봐.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얘.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라고. 어떻게 했냐면 앞에 거는 되고 뒤에 거는 아닌 거. 그럼 앞에 거가 진리집합이 뭐야? P. 뒤에 거 진리집합은 뭐야? 낙Q니까. Q의 여집합. 그러니까 앞에 거는 되고 뒤에 거의 여집합. 이게 반례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는 거야? P, 교집합, Q. 요 부분이 반례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따르게 또 해봐. 그러면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를 찾아봐. 집합으로. 그러면 앞에 거가 P의 여집합이에요. 앞에 거 이고 뒤에 거가 아닌 거 하니까 이 부분이 반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글씨를 읽지 말고 앞에 거 되고 그리고 뒤에 거는 아닌 거. 이 자체가 만약에 부정이었으면 또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돌아오겠죠. 한 번만 더. not P이고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를 집합으로 표시해봐.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되고 P가 아닌 부분이고 Q가 아닌 것의 여집합. 그러니까 뭐가 돼요? Q가 되겠지. 그치? 요 부분을 찾아서 거기를 얘기한다면 그게 거짓임을 보이는 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중요합니다. 역시 학교에서 이미 기출된 문제예요. 하나 그럼 문제에다가 한번 써볼게 그냥. 응? 근데 P가 안 되고 응. Q가 되는 거는 안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명제는 이 명제가 참거짓은 포함되는 관계인데 아까 어떨 때가 무조건 P이면 참이다가 어떤 관계냐면 여기가 P가 요만큼 됐을 때 이게 참이 되려면 Q가 더 큰 집합이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게 이게 명제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참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된다는 걸 보인다는 건 지금 P가 있고 만약에 Q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P고 이게 Q면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P면 Q에다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포함 관계를 따져보세요. P가 Q에 포함되나? 어느 게 큰 집합이야 지금? P.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된다. 이거 거짓인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거짓인데 그 왜 거짓이 되느냐? 이쪽이면 이미 P 안에도 들어있고 Q 안에도 들어있다야. 이거 당연히 되는 놈이죠. 안 되는 놈은 요 부분에 있는 놈은
P는 되는데 Q는 안 되는 요놈. 요놈은 여기에 P가 Q에 포함된다를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된다면 무조건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P가 Q에 포함된다면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헷갈릴 테니까 이게 Q고 이게 P야. 그럼 얘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죠. 그럼 여길 찾아버리면 또는 여길 찾아버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이 부분이라면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가 여기 안에 들어있을 때 P가 되면 반드시 요 안에도 들어있어 이 말이 되는 거니까 참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P에는 들어있지 않고 Q에는 들어있는 것. 이건 어떻게 돼요? P이면 당연히 Q가 된다는 건 이 놈은 Q 안에 들어있는 놈 아니야? 그러니까 P에 들어있지 않고 요 놈도 참이 되는 놈이죠. 왜냐하면 P에 들어있다면 무조건 Q에 들어있는 거 사실. 근데 요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전제가 근데 P라면 Q에 포함된다 일 때가 참이라는 건 여기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에서 P, Q 이러면 거짓인 건데 거짓이 되는 이유가 여기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참인데 이 부분은 Q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는 참이죠. 근데 P가 P라면 무조건 Q가 돼. 이 말은 P에 있는 놈이면 반드시 Q에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부분은 안 되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이 되는 놈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앞에 거는 들어있는데 뒤에 거에는 안 들어있는 그런 원소들은 얘가 거짓이 된다는 말을 쓸 때 그 위치에 있는 놈 말하면 된다. 한번 실제로 여기 그 그림에 있는 숫자를 보고 한번 말해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이 그림 포함 관계는 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263번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안에 전체 집합으로 보면 1부터 10까지 써 있다고. 이건 너무 간단해서 너네가 풀 때 어렵지 않아. 이만큼이 있고 이만큼이 있는데 이게 P야. Q고 이제 들어있는 원소들을 쭉 써볼게요. 1, 4, 8은 그 차집합 부분이고 2, 5는 공통이고요. 3, 6, 7은 Q에만 있는 거. 나머지 9하고 10 바깥에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자 P이면 Q이다가 거짓되는 을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이면 반드시 Q가 돼 이래야 참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 찾는 거니까 P에는 들어있지만 Q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 그럼 누가 되겠어? 148이 이게 거짓이라는 이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말해보면 1은 여기 들어있지만 이게 아니다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게 돼야 참인데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얘기잖아. 사실 이래야 참이 되는 거야. 포함돼야. 근데 여기는 이 부분 어때? Q에 포함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반례가 되니까 P이고 Q가 아닌 부분을 찾아봤더니 결국 여기를 찾는 거랑 같아서 이 놈이 바로 반례에 해당되는 숫자. 1은 P이면 Q가 거짓인 거 나타내는 거죠. 자, 264번이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답 쓸 수 있어요? P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반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반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야. 지금까지 내내 한 거야. P면 not Q가 거짓인 거. P면 not Q 이게 거짓인 거야. 그러면 앞에 거는 되고 그리고 뒤에 거 자체가 이만큼이야. 뒤에 거가 아닌 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뒤에 거가 아닌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답에서 그냥 얘만 골라서 V표 치시면 끝난다. 바로 그냥 눈으로 보이죠. 설마. 이런 게 이제 반례를 쓰는 대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유형 8하고 9가 같은 유형이긴 한데 8은 그냥 찾기만 하면 되고 9는 그렇게 되기 위한 미지수를 찾는 문제라 내용은 같은데 이제 헷갈려요. 유형 8번 중에서 하나만 한번 풀어볼 텐데 니네가 이제 아까 했던 이런 기준이든 눈으로 보고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찾을 수 있든 간에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이것 중에 참 거짓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나는 대부분은 얘로 찾고 싶어.
근데 집합을 나타내기 힘든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냥 직관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포함되면 더 빠르고 좋아. 풉시다. 민채야, 네가 하나 골라줘. 1, 2, 3, 4, 266하고 269 사이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한번 할게요. 아무거나 괜찮아. 똑같아 다. 여러 종류일 뿐이야. 니네 다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문제마다 유형이 그 문장이 달라서 해봐야 돼. 뭐 이렇게 뭐 망설여?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문제 번호만 불러 같이 하자. 269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269번. 이제 니네가 이제 좀 생소한 표현들이 나오니까 할게. 기업. 자, 이거 한번 직관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오, 감각이 좋아. 참이죠? 어떻게 참이 되는 걸 생각하면 되느냐? 여기 보면 알겠지만 A가 제일 작고 B가 그 다음이고 0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 말은 A, B가 모두 음수란 사실 아니야? 그럼 여기가 0인데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A가 얘가 되는 거고 B는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음수 쪽에서는 이쪽 작은 숫자 쪽으로 갔을 때 절대값으로는 작은 숫자 쪽이 크죠. 그럼 제곱하면 누가 크겠니? 얘가 제곱한 게 큰 거지. 그럼 당연히 참이죠. 맞아요? 그래서 양수 쪽은 큰 수 쪽을 제곱한 게 크겠지만 음수 쪽에서는 작은 수를 제곱한 게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긴 해요. 양수 쪽에서 조심할 게 있다. 니네 양수 쪽에서는 0.1 제곱하면 뭐가 되죠? 0.01이죠? 얘는 0.04. 누가 크니? 0.04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왼쪽 오른쪽을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양수 쪽은 절대값이 큰 거, 더 오른쪽에 있을수록 제곱한 게 크는 거야. 근데 음수 쪽은 여기를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을 제곱한 게 크게 되는 거야. 가까우게 잡고. 근데 양수 쪽에서는 그냥 봤을 때 오른쪽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음수 쪽에서는 절대값이 큰 쪽이 왼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쪽 걸 제곱한 건 이쪽 걸 제곱한 것보다 당연히 크죠. 그래서 기억은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얘기. 자, 니은 같은 거가 이제 조심하세요. 이거는 니네가 이제 명제 저 뒷부분에 가야 알 수 있는데 그냥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게. 생각이라도 해보는 거야. 이런 건 반례를 찾아주는 게 좋은 거야. 근데 그 판단이 아직은 안 될 거고 이제 해보면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 절대값 한 거랑 얘 절대값 한 거랑 했을 때 그냥 더한 다음에 그거를 절대값 한 거보다 얘가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이런 관계에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은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부호가 반대라는 거지. 그럼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야.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 더하기 B 그랬을 때 얼마가 돼? A 더하기 B 하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씌우니까 1이 되겠지. 그렇다면 이렇게 썼을 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3은 절대값하면 3이 되고 2도 절대값하면 2가 되니까 요런 경우는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가 맞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이 틀린 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 얘는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봐봐.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지. A도 3이고 그냥 B가 2야. 그럼 A 3이고 B가 2야.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 나와? 5. 이거 더한 다음에 절대값이면 얼마 나와? 5. 그럼 5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맞아 안 맞아? 참이지. 5는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러니까 만족한단 말이야. 근데 둘이 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쪽은 되는데 요거 아닌 놈을 이렇게 얘만 하나 찾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다. 이게 안 맞는다는 거를 증명하기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숫자 넣어보고 안 되는 놈이 있다면
근데 계속 그냥 이거에 해당되는 숫자만 집어넣으면 맞는 경우가 대부분 맞죠, 그죠? 근데 안 되는 경우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 다음 디귿. 요거는 이제 1학기 때 배운 걸 좀 지식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맞아 틀려. 참, 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이 문자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이에요. 잠깐 이 문제에서 지금 거짓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 여기선 참인데 여기서 참이라는 게 이 문제를 읽고 네가 다시 네가 빼놓고 읽는 게 있어서 그래. 이 문장 자체만으로는 거짓이야. 니네 세제곱해서 8 나오는 수가 얘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해봐. 우리 오메가 할 때 배우지 않았냐? A 세제곱 빼기 8은 0이야. 인수분해 해봐. 이렇게 돼. 이렇게 되죠. 얘는 A는 2라는 것과 A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니까 2 루트 3 루트 3 I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몇 개야? 3개죠. 여기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그러니까 그랬잖아. 아까 이게 참거짓 판단할 때 원래 이쪽에 있는 진리집합 여기는 3개죠. 이쪽 진리집합은 이 하나뿐이죠. 그럼 이런 포함관계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거짓인데 왜 여기서 참이 되느냐? 문제 읽을 때 박스 말고 박스보다 위에를 읽어봐. A, B는 실수일 때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A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허수 쪽은. 오케이? 전제가 실수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는 요거뿐이니까 앞에 있는 진리집합도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진리집합도 이렇게 되어서 이제는 포함관계가 되는 거니까 얘는 참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읽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틀린 경우 많아. 바깥에 실수라는 말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읽어야 돼. 그게 아주 냉정한 문제들인 거야. 근데 대부분 다 실수라고 써지니까 문제 읽을 때 박스만 쳐다보거나 문장만 읽지 마시고 반드시 문장 바깥에 있는 전제 조건도 읽고 시작하라.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원래대로 하면 세제곱해서 8 나오는 숫자는 허수까지 포함해서 3개. 그러니까 실수란 말이 없었다면 이 말은 거짓이에요. 앞에 경우가 더 많아. 뒤로 포함되지 않아. 근데 A, B가 실수일 때 그러니까 실수만 보고 얘기하라면 이거 하나뿐인 거니까 얘랑 포함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참인 거지. 하나는 그냥 니네가 보고 얘기해 볼래? 267번에 니네 이제 틀리는 게 사람들이 가끔 생겨서 267번에 4번 보기만 봐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어휴 누구야? 마술도 하는 애네. 네가 말한 게야? 네. 어떻게 금방 거짓인 줄 알았어요? 직관. 직관? 조금 그러면 네가 직관한 그 감각을 표현해 줄 수 있을까?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거짓이래. 그 뭔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 3이 답이라서. 응? 3이 답. 3이 답인지는 또 어떻게 알아? 3에 아니 3. 나는 4번만 물어봐서. 거짓은 맞죠? 왜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냐? x가 응. 2분의 3을 줬고 응. y가 2분의 1을 줬어. 그 발례죠, 발례. 그럼 한번 발례로 표현해볼까? 그 말이 맞아? 지금 한 게 맞아. 이러면 더해서는 2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렇다고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발례 위치. 그 발례가 바로바로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 쉬워요. 이 이거라는 말은 동시에야. 그러니까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닌 것은 없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 말한 대로 x가 2분의 3이고
y가 2분의 1이라는 예를 들면 하나만 딱 예를 들면 2개 더하면 2가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되고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데 얘가 아닌 거를 들은 거니까 반례가 정확히 맞고 이런 게 존재한다면 이 명제는 거짓인 거예요. 아까 말했지 이걸 갖다가 거짓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건 어렵다. 반례를 찾는 게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이니까 이 반례 무시하면 안 돼요. 문제 푸는 속도를 쭉쭉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건 어떨까요? 여기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제곱끼리 똑같으면 둘이 똑같다. 벌써 느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좀 빨리 어떤 게 있나 찾아보려고 생각을 해봐봐. A가 2고 B가 마이너스 2라면 제곱하면 4, 제곱하면 4 이건 일치하지만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이게 반례가 되어서 얘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정도도 이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참거짓 따지는 게 익숙해진다면 유형 8번은 그냥 9번은 그냥 공짜로 먹는 거야. 자, 문제 270번이 요거만 좀 다르게 나오겠지만 판단 기준에 가장 적합한 좋은 문제예요. x가 270번 봐봐. x가 a이면 x제곱 더하기 6x 빼기 7은 0이다. 요 말이 참이 된대. 그러면 금방 보이는 사람도 있어. 그냥 원칙적으로 얘기할게. 그러면 참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배운 거야.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요거죠. 얘의 진리집합은 2차 방정식을 풀어봐야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될 테니까 진리집합은 요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 된다 했을 때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랑 뭐야? A는 마이너스 7이 되든가 또는 A는 1이 되든가 할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그 중에 양수 A의 값은 그랬으니까 예스는 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보자마자 금방 말할 수 있었어요. 잘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어렵게 갈게. 물론 전체적으로 문제 수준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지만 조금 더 어렵게 느낌을 가볼게. 272번 봐봐. 똑같은 내용인데 니네가 부담 갖는 게 P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뭐냐면 X가 K 플러스 2보다는 크고 K 플러스 5보다는 작은 수들이래. 조건 Q를 봤더니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6보다는 작다. 이게 돼 있어. 자, 문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게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됐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은 동일해. 그러니까 원칙을 하나 가지면 그만큼 편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얘 진리집합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얘 진리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참이 된다는 건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진리집합하고 이거 진리집합하고 이렇게 될 때를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둘 중에 수직선에다가 표시 금방 가능한 게 위에 거니 아래 거니? 아래 거지. 그래서 아래 걸 먼저 표시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진리집합 Q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참이 되려면 이런 관계래. 그럼 요게 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 관계가 되려면 P라는 조건은 요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P가 Q에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요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대신 왼쪽이가 K 플러스 2고 오른쪽이가 K 플러스 5다. 여기까지 쓰는 순간 이제 집합명제에 대한 얘기는 다 건너갔고
1학기 때 배웠던 걸로 가는 거야. 부등식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은 답을 내는데 문제가 없고 집합명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다 써놨는데 이 부등식 관계를 해석을 못해서 틀린다면 이제 1학기 때 문제인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이라도 봐봐. 이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참인데 되려면 여기를 비교해봐. 마이너스 4하고 k 플러스 2하고 누가 커야 되니? 당연히 k 플러스 2가 커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왜 부등식 얘기하냐면 여기 등호가 는이 붙어도 돼 안 돼? 기준자가 내가 얘기해 줄게. 돼 안 돼?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얘기해. 는이 붙어도 되니 안 되니? 이거 붙여서 써야 될까 아니면 붙이지 말고 써야 될까? 기준 없어? 그럼 얘기해 줄게. 잘 들어. 여기를 관계를 보면 이게 이렇게 비어있는 는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느 쪽이든 는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양쪽 다 붙어 있을 수도 있지. 그 네 가지 경우가 있어. 얘가 비어 있고 얘가 비어 있는 경우, 얘가 채워져 있고 얘가 비어 있는 경우, 얘가 비어 있고 얘가 채워진 경우, 둘 다 채워진 경우. 네 가지가 있는데 는을 못 붙이는 경우는 그 네 가지 중에 딱 한 가지의 경우다. 나머지 그냥 붙이면 돼. 그 못 붙이는 경우가 뭘까요? 상상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그림이 마치 P를 Q가 덮고 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못 덮는 게 거짓인 거야. 그러면 못 덮는 걸 상상해. 내가 탁 누웠어. 이불을 덮었어. 근데 엄지발가락이 하나 삐져나왔어. 아, 또 엄청 크죠? 이거는 못 덮는 거야. 이럴 땐 능이 못 붙는 경우. 자, 그럼 얘기해 줄게. 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덮는 놈은 비어 있는데 속에 덮여 있는 놈이 채워져 있으면 요거를 못 덮는 거야. 하나만. 그러니까 요게 엄지발톱이야. 새까맣게 칠해진 덩어리 하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덮는 놈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놈이 요렇게 되어 있는 놈. 덮는 놈은 비어 있는데 속에 들어있는 놈이 채워져 있다면 요게 덮이지가 않고 요거 하나, 점 하나만, 엄지발가락 하나만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랑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능이 붙냐 못 붙냐는 크기는 쓰고 언제만 못 붙는 거냐? 밖에 덮는 거는 비어 있는데 속에 들어있는 놈이 채워져 있을 때 이때는 못 붙여. 그거 말고 나머지 경우들은 그냥 는 붙이면 끝.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비어 있지. 는 붙여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둘 다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다 되는 거야. 언제만 못 붙는다고? 덮는 놈은 비었어. 헐렁헐렁. 근데 덮이는 놈이 꽉 채워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삐져나와 있다고. 요 점 하나가 못 덮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요거 쓰면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하나 쓰시고 동시에 얘도 돼야 되니까 여기다 한번 볼게요. K 더하기 5하고 6을 놓고 봤더니 이렇게 크기가 돼서 이쪽이 큰 거야. 는 붙을까 못 붙을까? 아까 말한 기준대로 해. 는 붙여서 쓰면 돼? 아니면 는 못 붙여요? 붙이는 거죠? 둘 다 비어 있잖아. 아무 상관없죠. 언제만 못 붙인 거라고? 얘는 비었는데 얘가 채워져 있을 때. 그건 못 붙입니다. 그거 빼곤 다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는 붙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안 붙거나가 개수 세라면 틀려져. 는이 붙고 못 붙고에 따라서. 그래서 중요해. 여기 정수 몇 개인지 세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총 7개죠? 8개가 되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3, 2, 1, 0, 1까지 8개, 그죠? 아니면 손으로 세기 싫은 사람 어떻게 세라고 했어? 둘 다 는이 붙어 있으면 뺀 다음에 1 추가. 양쪽 다 는이 있는 경우는 뺀 다음에 1 추가. 둘 중에 한 군데만 붙어 있으면 뺀 만큼이 그대로 개수. 둘 다 비어 있으면 는이 없으면 뺀 다음에 1 더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온 거 할 때 이 참거짓 따질 때 이거 내용은 이 포함 관계는 분명히 이거 기억하면 되고 그때 포함 관계 쓸 때 다 마지막 쓸 때 여기에 는 붙고 못 붙고 이거는 아까처럼 기억해. 바깥에 덮는 놈은 비어 있는데 속에 들어 있는 놈, 덮이는 놈이 채워져 있으면 요거 하나를 못 덮는 바람에 그건 안 돼. 는이 못 붙는 거다.
그것만 빼고는 다 붙인다. 그렇죠? 자, 이제 요 중에서 또 가장 시험에 또 많이 나왔던 예를 하나 보이면 이것은 뭐 다는 아닌데 지금 계속 하는 게 왜 이걸 해주냐면 1학기 때 방정식, 부등식 풀 때 좀 약한 부분이 이 명제 와서 빵꾸 날까봐 한 문제만 더 풀어줄게요. 부등식 문제를. 아까 이 문제도 아마 포함관계 해가지고 그림을 다 그려놓고 는 붙이냐 못 붙이냐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어. 너네. 그러면 이제 비슷한 문제 하나 더 보여줄게. 279번 보세요. 조건 P는 요 부등식의 답이야. 조건 Q는 요거야. 이때 P이면 not Q가 참이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A, 실수 A의 최대값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 그럼 사실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이게 진리집합으로는 그냥 P라고.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쓴다고? Q의 여집합. 그러니까 Q가 얘인데 이거의 여집합을 쓰는 거야. 그럼 얘의 여집합 표시 가능할까요? 이게 Q라면 얘는 not Q 부정을 표시해 볼 수 있느냐 이거야. 여기가 Q가 아니라 not Q니까. 이게 0보다 크다의 부정. 이게 부정이잖아요. 아까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이제 풀게 되는 거예요. not Q가 결국 x제곱 빼기 2x 빼기 8이 0보다 크다의 부정이니까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거 푼 거랑 요렇게 포함관계 있도록 들어가. 포함관계 있도록 하라 이 얘기죠. 자, 그럼 문제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어. 명제 잘 공부하고 여기까지 아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럼 이거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풀 줄 아냐고. 요거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면 되죠?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대. 혹시 절대값의 뜻이 뭔지 아나? 절대값 뜻으로 푸는 거라. 뭐 이게 양수일 때 어떻고 음수일 때 어떻고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 문제야. 절대값의 뜻이 뭐죠? 원점에서부터.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맞지? 그러면 여기 원점이야. 이쪽 플러스 2는 몇 칸 떨어져 있죠? 2칸. 마이너스 2는 이쪽도 2칸. 그 절대값으로는 2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같은 거지. 그게 원점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리 개념이야. 자, 그럼 봐봐. 이걸 해석해 볼게. 이만큼이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대. 즉 원점에서 거리가 1보다 작게 떨어져 있다고. 그럼 봐봐. 원점이 여기가 되고 거리가 1인 점은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디 있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자리가 여기 있으면 1보다 가까운 쪽은 어디야? 거리가 1보다 가까운 쪽. 여기죠. 거리가 1보다 큰 쪽은 바깥쪽이죠. 자, 그럼 풀어서 이제 봐봐. 얘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x-a라는 이놈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이게 부등식 푼 거야. 그럼 x는 양쪽에 a를 더해주면 a-1 이쪽은 a 플러스 요게 바로 조건 P의 범위가 된 거야. 자, 두 번째는 요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not Q의 진리집합을 써야 되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x-4 x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답 쓸 수 있을까요? 사이값. 그럼 x가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된 거죠? 이게 not Q의 진리집합이에요.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려볼게. Q의 여집합부터 그려볼게요. 요거 요게 Q의 여집합이야. 그럼 이런 포함관계가 되려면 P가 얘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아까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A-1이 되고 여기가 A 플러스 되는 요게 P가 돼야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또 아까 했던 대로 마이너스 2하고 A-1하고 누가 큰 쪽에 있어? A-1이 큰 쪽에 있지. 는 붙어 안 붙어? 붙죠. 왜? 둘 다 채워져 있으니까. 언제만 못 붙는다고? 바깥에는 비어있고 안쪽은 채워져 있을 때. 그때만 못 붙어. 나머지 그냥 무조건 다 붙어. 붙어.
따라서 보내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하나 생기고요. 오른쪽 좀 써야 됩니다. 변기 좀 잘 보세요. a 더하기 1, 4. 크기로는 4쪽이 크게 돼 있고요. 이건 는이 붙어 못 붙어? 붙죠. 둘 다 붙으니까. 그러니까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범위가 생겼고.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기 어디 갔어? 실수 a의 최대값은 3. 최소값 물어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대답하는 문제다 이거지. 자, 그래서 부등식에서의 표현 때문에 명제를 잘 배우고도 답을 못 써가지고 점수 잃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특히 는이 붙을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은 확실하게 알아두기 바라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을 하겠습니다. 거의 100%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해를 조금 잘하면 거의 외울 필요도 없이 알고, 이해를 못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 요거의 변형 문제로 내는 학교들도 있고, 그건 아마 이제 기출시험지 선생님이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제목을 다 써줄게요. 요거는 설명을 그냥 들어가. 아까 했던 말 중에 참거짓 중에 이제 특별히 모든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어떤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하는 기준과 어떤으로 시작하는 명제에 대한 참거짓 기준이 좀 달라서 요걸 구분하면 되는데, 내가 1분만 딱 시간 줘볼 건데 이해를 한번 하려고 노력해봐. 안 돼도 괜찮은데 설명할 거니까. 거기 53페이지에 유형 10번의 박스가 있어. 이 유형 10번의 박스를 읽었을 때, 이 박스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받아들여지는지 보세요. 딱 1분이야. 돼도 좋고 안 될 수도 있어. 되면 제일 좋고. 거기 유제 10번에 있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걸 조금 감을 잡아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1분 정도. 소설책 읽듯이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찬찬히 보고 이게 뭔 뜻이야? 최대한. 그게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이제 이따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도 알 겁니다. 이게 이제 유형 10과 11. 오늘 하는 게 유형 11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저희 근데 수업 곧 끝나지 않아요? 응? 수업 곧 끝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수업 곧 끝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10일까지 유형 10이나 11이 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뭐 그냥 찾아봐도 있고, 그렇게 되려면 문자 얼마가 돼야 돼 뭐 이렇게 찾는 거라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서 금방 합니다. 뭔 뜻인지 혹시 이해한 사람 있니? 무슨 말이다. 대충 말로 말할 수 있겠다. 이 말의 참거짓 판단하고 이게 참지거짓에 대한 표현. 단순하게 얘기해. 지금부터 들어요.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삐리리다. 이 표현이 나온 문장. 얘는 무조건 다 돼야 진짜로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무조건 참이어야만 참이 된다. 하나라도 아닌 게 있으면 거짓이라고 말한다. 자, 이 말은 아주 무식한 표현으로 하면 무조건 전부 다 성립해야 참이야.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야.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 반대로 어떤 x에 대해서 삐리리다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놈이 딱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이 말은 참이고, 정말 성립하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때만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참. 에이, 차 타야지. 하나도 없으면 거짓. 요 말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내가 하나만 쓰고 대답해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x에 대하여. 자,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만 얘기하고 한번 유형 11까지 해보세요. x 대신 무슨 숫자를 집어넣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다 되면 그건 참인 거고,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에요. 이건 참이죠? 이거 완전 제곱식 고쳐보면, 아니면 이차함수로 말하면 한별식이 2제곱 마이너스 4ac, 한별식이 음수가 되니까 이차함수로 말하면 이런 그림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 큰 쪽에 있는 게 맞죠? 참입니다. 이런 식의 말에 해당되는 거. 자, 일단 그러면 유형 11까지 되든 안 되든 도전해 오시고, 요거에 대한 오답 정리랑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